자, 확률과 통계 2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에서는 집합 x의 원소가 1, 2, 3, 4. 그런데 우리가 함수 f를 만들기는 할 건데 어떤 거냐 하면 정의역에서 원소가 서로 약수 관계라고 한다면 대응되는 함수 값도 서로 약수 관계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이 조건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f1은 F2의 약수이기도 해야 되면서 F3의 약수이기도 해야 되고 F4의 약수 모두 다 되어야 되겠네. 그 다음 F2는 F4의 약수가 되어야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경우를 한번 나눠보자. 일단 F4가 짝수일 확률인 거니까 F4가 1인 경우, 그 다음에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전체 경우 중에서 2, 4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F4의 약수가 F2와 F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F4가 1이다. 그러면 F2가 될 수 있는 거는 1 하나밖에 없을 거고 F1도 마찬가지 1 하나밖에 안 되겠네. 자, 그러면 그에 대응하는 F3은 F1의 배수가 되면 되는 거니까 1도 돼도 되고 2도 돼도 되고 3, 4 전부 다 되겠지. 그래서 얘는 4가지. 자, 그 다음에 F4가 2가 되는 경우에는 2의 약수. 그러면 F2가 1이 된다? 그러면 얘는 1이 되고 얘가 2가 된다? 그러면 얘는 1이 돼도 되고 아니면 2가 돼도 되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F2가 만약에 1인데 F1이 2가 된다라고 하면 F1은 F2의 약수가 안 되니까 이 경우는 생각하면 안 되겠지. 자, 그랬을 때 F1 1이 된다. 그러면 F3은 방금 전에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4, 4가지. 그 다음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4가지. 그런데 F1이 2가 된다라고 한다면 F3은 2의 배수, 그럼 2와 4 두 가지밖에 안 되겠죠. 자, 그러면 F4가 3인 경우에 대해서는 3의 약수는 1과 3. 그러니까 둘 다 1이 되든지 아니면 얘가 3, 1이 되든지 3, 3이 되든지. 자, 그러면 F1이 1이다.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F3이 될 수 있는 경우는 4가지. 그 다음에 F1이 3이 된다. 3의 배수 3 하나밖에 없다. 그지? 그러면 1. 자, 그리고 F4가 4가 되는 경우에서는 약수가 1도 있고 2도 있고 4도 있는데 1인 경우에는 무조건 1이 되어줘야 되고 2인 경우에는 1도 되고 2도 되고 4인 경우에는 1, 2, 4 세 가지가 가능해지고 1인 경우에는 F3이 전부 다 4가지. 그 다음에 2인 경우에는 2가지, 4인 경우에는 1가지. 자, 그러면 전체 경우 한번 보자. 4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네. 4가 8개. 그리고 2가 하나, 둘, 셋, 3가지. 그리고 1은 하나, 둘. 중에서 F4가 짝수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F1이 짝수인 경우, F1이 짝수인 경우. 그럼 이 전체 개수는 그럼 전체 개수를 구할 때 4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4 곱하기 5. 그 다음 2가 하나, 둘, 셋, 3개 있네. 그리고 1은 1개.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주면 32 더하기 6 더하기 8이니까 40분의 20 더하기 27.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40분의 27이 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 자, 그 다음 29번 한번 보게 되면 29번은 원점에서 출발하는 점 A가 4 이하가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1만큼, 5 이상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다라는 문제. 그러면 일단 4 이하가 나올 확률은 전체 6가지 중에 4개. 그래서 3분의 2의 확률로 1로 이동을 할 거고, 그 다음에 1만큼 이동을 할 거고, 5 이상일 때는 전체 6가지 중에 2개. 그래서 3분의 1의 확률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하겠네.
자, 그러면 이항 분포는 통상적으로 정규 분포로 같이 생각을 해줄 수가 없는데 그 시행을 충분히 많이 했을 때는 정규 분포로 생각을 해도 된다. 이게 교과상의 내용이고, 그리고 문제에서 표준 정규 분포표가 나왔다. 아, 그럼 이거는 정규 분포로 생각을 하자라는 뜻이니까 그거 참고를 해주자. 자, 그러면 16,200번 시행을 했으니까, 아, 그럼 얘가 16,200번 시행을 했어. 그러면 4 이하가 나오는 녀석을 확률 변수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1차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러면 4 이하가 나오는 횟수를 x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러면 평균은 전체 시행 곱하기 그 확률. 자, 계산해주면 이게 5,400이니까 1,800 계산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그래서 계산해주면 3,600, 즉 60제곱이구나.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이동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시켰는 요 확률 변수는 나온 시행에 의해서 x번 나왔을 때는 플러스 1만큼, 대신 16,200번에서 나온 거 제외하면 전부 다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한다 인 거기 때문에 확률 변수 y를 x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지겠지. 자, 그러면 y에 대한 평균은 그대로 2배의 16,200. 그러면 얘가 곱하기 2 빼기 16,200. 그럼 평균 계산해보자. 그럼 얘가 21,600. 그럼 21,600에서 16,200을 빼는 거니까. 그럼 얘는 5,400. 자, 그리고 분산은 지금 x의 분산이 60제곱이니까 그러면은 60제곱에 2배 그러면 2제곱 그러니까 분산은 120제곱.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위치가 5,700 이하의 확률인 거니까 위치가 5,700 이하가 되려면, 자, 그럼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5,700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120. 그래서 요거 정리해주면 얘가 2.5가 나온다. 그럼 문제에서 2.5 이하의 확률이 0.494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친구는 0.5에다가 0.494 더해서 0.994.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 찾아볼 수 있겠죠. 자, 30번. 흰 공 4개, 검은 공 4개. 대신 얘네들은 구분이 되지 않는 공들이고, 그리고 A, B, C 3명에게 동시에 나눠준다. 그런데 그 나눠주는데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조건이 있는 문제. 자, 그러면 조건 가에서 A는 0개 이상 혹은 2개 이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얘를 사건 A라고 하고, B가 2개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얘를 사건 B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 경우를 원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이상인 경우에는 2개 받는 경우, 3개 받는 경우, 4개 받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B가 받지 못하는 경우를 A 전체에서 빼주면 어떨까?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 중에서 사건 A와 B가 아닌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구해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찾을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A가 2개 이상 0개 이하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A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 A가 1개 받는 경우, 세 번째 A가 2개 받는 경우. 자, 그럼 A가 하나도 받지 못했어. 그러면 B와 C가 합쳐서 8개 받아야 되는 건데
사실상 B랑 C는 둘 다 0도 돼도 되지. 그러니까 결국 음이 아닌 정수 두 개 합이 8이 되는. 대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흰 공이랑 검은 공 얘네들이 전부 다 하나의 8개 공이 아니라 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 그럼 따라서 흰 공 4개를 중복조합으로 분리를 동시에 시켜준다면 이게 전체 경우가 되겠지. 자, 그럼 얘는 5개 중에 4개, 5개 중에 4개 고르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전체 경우수는 25개 중에서 A가 일어나면서 B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그러면 B가 하나도 못 가져가는 경우, B가 1개를 가져가는 경우. 그럼 B가 하나도 못 가져간다. 그러면 C가 전부 다 가져가는 거겠지? 아, 그럼 이때는 1가지. 그 다음에 B가 하나 가져갔어. 그러면 B가 흰 공을 가져갈 수도 있고 검은 공을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그럼 흰 공 하나 가져갔다. 그리고 검은 공 하나 가져갔다. 아, 그럼 이때 2가지가 발생이 되겠네. 따라서 A가 하나도 가져가지 못했을 때는 여기에서 전체 3개를 빼주고 나면 22가지가 발생을 하네. 자, 그럼 이번에는 A가 하나를 가져갔다. 그런데 A가 흰 공을 가져갈 수도 있고 검은 공을 가져갔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남은 7개를 B와 C가 분리를 해서 가져가야 되겠네. 자, 그러면 흰 공을 가져갔다. 그러면 남은 공이 3개니까, 그리고 검은 공도 하나 만약에 이 경우에 대해서는 검은 공을 하나도 가져가지 않은 경우가 될 거고, 이 경우에 대해서는 반대가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얘는 똑같은 걸 2번 시행하는 거랑 똑같겠지.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B가 하나도 가져가지 않아. 그러면 C는 무조건 1가지밖에 없을 거고, 그 다음에 B가 하나를 가져갔다. 그러면 마찬가지 B가 흰 공을 가져갔을 수도 있고 검은 공을 가져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C는 남은 거 전부 다 2가지. 그래서 빼기. 이 계산을 해준다면 A가 하나 가져갔을 때 B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자, 계산 한번 해보면 2 곱하기, 그럼 이 친구가 4, 그 다음에 얘는 아까 계산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 2가 아니라 3. 그러면 얘가 17이니까 총 34가지가 계산이 되겠지. 자, 그러면 A가 2개를 가져갔을 경우, 그럼 흰 공 2개를 가져갔을 수도 있고 검은 공 2개를 가져갔을 수도 있고,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가지고 갔을 수도 있겠지. 대신 같은 공이니까 순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 2가지는 그냥 하나의 맥락으로 살펴보자. 그러면 같은 공을 2개를 이미 뺐으니까 그러면 공이 2개 남겠지. 대신 반대편 공은 그대로 4개가 남아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게 흰 공인 경우, 검은 공인 경우니까 똑같이 2를 곱해주면 될 거고, 그리고 B와 C가 6개를 가져가는 와중에 B가 하나도 가져가지 않는다, B가 하나 가져간다, 마찬가지 똑같은 가지수가 발생한다. 빼기 3.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가져갔을 경우에는 흰 공은 3개가 남고, 그 다음에 검은 공도 3개가 남는데, 마찬가지 B와 C, B가 하나도 가져가지 않는 경우, 하나를 가져가는 경우 마찬가지 똑같이 3개 발생할 거다. 계산 한번 해보면 2 곱하기, 그럼 이 친구가 3 곱하기 5 빼기 3, 그럼 12니까 24가지. 그 다음에 얘는 4 빼기 3, 그러면 얘가 13가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사건 A가 전체 일어나는 경우 중에서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빼고 남은 경우가 되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22가지, 34가지, 24가지, 13가지 얘네들의 총합을 구해주면, 둘 더 해주면 56이고 그 다음에 얘 해주면은 80, 그래서 총 93가지의 경우로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를 찾을 수 있다. 자, 미적분 28번 한번 보도록 할게. 자, gx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gx는 역함수가 존재를 한다. 근데 그 역함수를 0에서 1까지 적분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일단 우리는 1차적으로 그러면 g에 뭐를 대입하면 0이 될까? g에
뭐를 대입하면 1이 될까? 얘가 G0이 얘입니다. 그 다음에 G1이 얘입니다. G 역함수.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식에다가 간단하게 0 한번 대입해 볼까? 그러면 얘 0 되고 0 된다, 그지? 그 다음에 1이다. 그러면 얘도 1로 대입을 해보면 sin 파이 0 된다, 그지?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얘가 0하고 1인 관계를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역함수 적분을 살짝 복습을 한번 해보면, 만약에 이제 함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역함수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만약에 0에서 1까지의 관계를 살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gx를 다시 뭐 이런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 그러면 g의 역함수는 이렇게 예시를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0에서 1까지 적분한 얘를 알아보고 싶어. 얘가 g 역함수. 그러면 이제 gx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얘가 0에서 y 좌표가 1이 될 때까지 이 넓이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이 직사각형에서 0에서 1까지 적분한 부분만큼 빼면 어떨까?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G1이 1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으니까 그러면 전체 정사각형인데 정사각형에서 0에서 1까지 적분했는 결과와 똑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걸 문제에다가 적용시켜서 0에서 1까지 g 역함수 x dx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정사각형 1에다가 빼자 0에서 1까지 gx를 적분했는 걸. 그럼 gx는 f'ex sin pi x 더하기 x. 자, 근데 요 x를 0에서 1까지 적분하면 2분의 1이니까 바로 2분의 1, 얘는 밖으로 빼서 계산을 해주고 마이너스 0에서 1까지 f'ex sin pi x dx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지겠네. 근데 얘가 우변을 잘 보니까 같은 형태가 있네. 그러면 0에서 1까지 f'ex sin pi x dx 얘 값을 우리는 정확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얘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3, 그리고 얘 이항해서 빼주면 4분의 1. 그러니까 내 3배가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0에서 1까지 f'ex sin pi x를 적분하면 얘가 12분의 1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이 적분값을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럼 0에서 2까지 fx 코사인 2분의 파이 x dx. 그런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거는 2x, 파이 x. 얘를 t로 치환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그러면 마찬가지 2x를 t로 치환해서 한번 나타내 보자. 그러면 이 dx가 dt와 같기 때문에 0일 때 0이고요. 1일 때 2가 되네. 그리고 2 나눠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f'x sin 파이 x 대신에 2x가 t니까 x는 2분의 t. 그러면 2분의 파이 t dt. 자, 그럼 얘가 12분의 1이 되네. 그러면 0에서 2까지 이 값은 6분의 1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그냥 그대로 이 친구를 적분할 함수로 정리를 해주면은 그러면 그대로 이 친구 적분해주면 파이분의 2의 sin 2분의 파이 x. 그럼 얘가 0에서 1까지 부분 적분해주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그대로 가고요. 얘 미분, 그 다음에 얘 적분했는 건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파이분의 2는 상수니까 밖으로 끄집어내주자.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x. 자, 그리고 2를 대입하고 0을 대입해보면 사인 파이 0 되지. 사인 0
0 된다, 그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아, 그럼 결국 남는 게 이 뒷부분이 남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분의 2 곱하기 이 결과는 우리 아까 6분의 1로 계산을 해놨으니까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3파이분의 1이 되더라. 자, 그 다음 29번 한번 보자. 29번은 수열 AN의 n번째 한가지 합이 급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 근데 급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m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분리가 가능해지겠지.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럼 S1은 m이 1인 상황인 거니까 급수겠네? 어떤 거?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 자, 그러면 얘 정리 한번 해보면 이 급수는 실제로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4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아, 이제 부호 반대이면서 값이 같은 녀석이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이 뒷부분은 싸그리 다 사라지더라. 아, 그러면 S1은 1 더하기 2분의 3이고 그게 첫 번째 항이 되겠네. 자, 그 다음 이제 10번째 항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10번째 항까지 합과 9번째 항까지 합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찾아봐야 되겠네. 자, 그러면 S11이라고 하는 친구는 급수야. 어떤 거?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1분의 1까지.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자. n이 1일 때 n이 1일 때 1 마이너스 12분의 1 n이 2일 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13분의 1. 자, 그러면 어디까지? 11분의 1까지는 부호가 반대인 녀석을 찾을 수가 없겠지. 아, 그러면 얘는 1, 2분의 1 쭉 해서 어디까지? 11분의 1까지 찾아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같은 원리로 9번째 항까지 합은 1, 2, 어디까지? 10분의 1까지의 합으로 우리는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10번째 항은 전체 합에서 S9 빼주면 이 앞부분 전부 다 소거되겠지. 그러면 11분의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면 첫 번째 항이 2분의 3이고 10번째 항이 11분의 1이니까 22분의 35. 그러니까 분모를 P, 분자를 Q라고 했을 때 합이 57. 정답이 확인이 되겠네. 자, 30번 한번 보자. fx가 양수 k에 대해서 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네. 그러면 fx의 그래프 개형을 대략 한번 생각을 해보자. x가 0일 때 기준으로 해서 얘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다가 얘는 감소를 하는 이런 절대값 함수에다가 2의 마이너스 x제곱. 얘네들 둘 서로 곱하는 상황이네. 그런데 둘 중 하나가 0이 되는 지점은 확실하게 0이 되겠지. 그리고 양수, 음수, 양수 곱했으니까 얘는 계속해서 감소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여기서 극대를 어떻게 갔는지는 몰라. 그런데 다시 0 됐다가 이제 0으로 수렴하는 이런 형태. 그럼 문제에서도 보면은 다항함수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x가 한없이 커질 때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fx가 그래프 개형이 대략 이렇게 된다라는 걸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네. 자, 그럼 fx의 그래프 개형을 왜 찾아봤느냐? 라지 fx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도함수를 fx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fx가 부호가 바뀌는 그 지점에서 결국 라지 fx는 그 값을 갖는다라는 걸 찾아볼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결국 이 뜻은 라지 fx 마이너스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0 이상의 값을 가져야 된다. 그럼 여기서 갖는 극소값 혹은 극한값이 항상 0 이상이 되도록 우리는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면 fx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자. 그래야 이제 적분을 한 라지 fx를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x가 0보다 작다. 그럼 x 더하기 k에 2의 마이너스 x제곱. 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k 2의 마이너스 x제곱. 자, 그러면 얘를 부정적분을 한번 해보면 라지 fx는 미분해서 x 더하기 k. 그런데 이제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고 이 마이너스 1이 곱해져서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될 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대신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 생기는 거니까 그 마이너스 1을 없애줄 수 있는 플러스 1이 있어야 될 건데 얘 곱해서 플러스 1이 되도록 마이너스 1. 이렇게 없애주면 되겠지. 자, 대신 f0 값은 x가 0일 때 그러면 이 친구가 1 되고 얘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이 친구를 없애줄 수 있으며 어떤 f0가 생성이 되더라. 함수 이렇게 잡아줄 수 있을 거고 요거는 x가 0보다 작을 때.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x 마이너스 k에 더하기 얼마. 자, 그러면 얘 미분하면 1 되는 거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만들어줘야 되겠네. 플러스 1. 이번에도 마찬가지 x가 0일 때 우욱한 생각해주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1 만들어지니까 저 친구 없애고 그리고 더하기 f0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라지 fx는 스몰 fx 이 친구를 도함수로 갖는 함수. 그러면 마이너스 k에서 극소를 갖고 k에서 극대를 가지며 지금 현재 계속 수렴을 한다. 아, 그러면 우리가 체크를 해볼 거 x가 한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라지 fx는 어디로 수렴할까? 그럼 얘가 0으로 수렴을 할 거니까 k-1 더하기 f0로 수렴을 한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라지 fx 마이너스 스몰 fx라는 식 자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 함수를 그냥 hx라고 표현을 해볼게. 그러면 hx는 이 함수에서 얘 한번 빼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k에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 더하기 f제곱. 그 다음 x가 0 이상일 때는 그대로 빼주면 2x 마이너스 2k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k 마이너스 1 f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 hx도 마찬가지 x가 한없이 커질 때 어디로 수렴하는가? 얘가 0으로 수렴하니까 마찬가지. 아, 이곳으로 수렴하는구나 라는 걸 찾아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굳이 이렇게 정리하지 않더라도 얘 극한과 얘 극한의 차, 근데 어차피 얘는 0으로 수렴하니까 그러면 그대로 이 값이 된다 라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이 hx의 도함수 를 통해서 그럼 그 값을 어디서 갖는가부터 한번 찾아보자. 자, 그러면 이 친구 미분해보자. 그러면 2x 플러스 2k 플러스 1 되고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 그리고 이 뒤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얘 미분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2k 마이너스 1 대신 미분해서 2 생성되니까 플러스 1.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제곱.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항상 양수니까 얘 부호 변화를 신경 써줘야 되겠네. 자, 그러면 일단 0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계속해서 감소. 그런데 어디에서 2분의 2k 플러스 1이라는 지점에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니까 여기서는 극대를 가지네. 그러니까 최소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2k라는 지점에서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지점이니까 여기서 극소가 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 자, 근데 문제는 2분의 1-2k라고 하는 요 지점이 음수 안에 들어가야 거기서 극소를 갖는 거고, 얘가 만약에 0보다 큰 값에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얘 도함수는 항상 음의 값을 가지고 있다가 양의 값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0에서 극소를 갖는다 라고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얘가 0보다 작은 경우랑 얘가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나눠서 생각해 보면 결국 K가 이항이 돼서 2분의 1보다 크거나 아니면 K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고, K가 2분의 1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극소 갖고 극대 갖는데 어디로 수렴해요. 그 다음에 얘는 극소를 갖는데 그 이전에 가졌다가 잠시 증가했다가 수렴하는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될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볼 거는 H 2분의 1 마이너스 2K, K가 2분의 1보다 클 때의 상황과 그 다음에 H0. 그럼 그 H0가 이 극한값보다 크냐 작으냐 그거를 살펴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하고 다시 풀어보자. 자, 그러면 K가 2분의 1보다 큰 상황에 대해서는 2분의 1 마이너스 2K가 음수였기 때문에 그대로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부호 바뀌면서 2K 마이너스 1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2에 그러면 부호 반대로 바로 바꿔서 정리해주고 더하기 K 플러스 1 더하기 F0. 그럼 이때 극소값이 어떻게? 0 이상이 되어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2분의 1보다 큰 K인 경우가 G 2분의 3이니까 그러면 K가 2분의 3이라고 가정을 하고 F0의 최소값 G 2분의 3을 한번 찾아보면 2분의 3 대입해주면 더하기 2분의 5 더하기 F0. 얘가 0 이상이 되더라. 그래서 정리해주면 F0가 2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니까 이 값이 G 2분의 3이 되는구나. 이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K가 2분의 1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값을 갖는 요 지점이 주어진 0보다 작은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0에서 그 값 갖는다고 했어. 그러면 H0 계산 한번 해보면 0 대입을 했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 2K 더하기 1. 그럼 여기서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K 되겠네. 마이너스 K 더하기 F0. 근데 이 값이 극한값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을 해보면 그러면 K-1 더하기 F0. 자, 대소관계 비교 한번 해보면 정리를 했을 때 이 K-1 되더라. 근데 K가 2분의 1보다 작아.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0보다 작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0에서 극소값을 갖는 것보다 이 극값이 더 작음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 따라서 K-1 더하기 F0 얘가 항상 0 이상이 되면 되더라. 그러면 K가 2분의 1보다 작은 경우가 K가 4분의 1일 때를 살펴봤으니까 그럼 이때는 F0가 4분의 3 이상이더라. 그럼 이 4분의 3이 뭐가 된다? G 4분의 1이 된다. 자, 그러면 G 4분의 1과 G 2분의 3 얘네 둘을 더해주면 4분의 3에다가 2 마이너스 2분의 5 더해주는 거니까 2에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고, 그럼 이 친구가 P, 이 친구가 Q지. 그러면 P 더하기 Q를 했을 때 얘가 4분의 1. 그래서 정답이 25가 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